탑픽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 함께 보시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 접종 소식인데요. 이제 26일 이후부터 이제 65세 이하 이제 종사자, 요양 쪽 요양원 계신 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을 위주로 이제 접종을 시작한다 이런 관련 뉴스인데요.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서 네. 이제 코로나19를 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앵커님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해외여행 갈 수 있다면 네. 네, 생방을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네, 계약 꿈속에 그리고 연장, 있죠. 예. 계약 연장? 계약 얘기까지 나올 줄이야 몰랐네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도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네. 네, 특히 이 그동안 좀 억눌렸던 그래서 백신을 효과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정상화가 됐었을 때 하고 싶은 일들 여러 가지 또 위시리스트에 있으실 네.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이제 조만간 오지 않을까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네.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나오고 있죠. 벌써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는데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렇죠. 쪽에 대해서 네. 벌써 나오고 있고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JP모건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4월 정도면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쪽으로 상당히 좀 빨리 당겨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들이 네. 좀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 섹터가 물론 있겠지만은 일단 화장품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화장품 섹터요. 네. 그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 다 아시는 대표적인 또 화장품 회사죠. 근데 그동안 네.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어느 정도 또 힘들다 보니까 구조조정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런 효과까지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1,430억, 한 67% 감소했는데 네. 올해는 그 전년도 한 2019년도 수준까지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한 4,300억대로 복귀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많이 낙폭이 좀 컸었죠. 네. 이를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하는데 특히 또 보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는 오히려 본주보다 괴리가 더 많이, 그러니까 즉 그동안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도 한번 관심권에 두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고령자들 접종이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봤을 때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면역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업종들 중에 화장품 업종 중에 아모레퍼시픽 선정해 오셨는데요. 그러면 매매 전략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주가를 보게 되면 딱 어떤 지지권에서 덜 안 빠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반등을 좀 노리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패턴 쪽에서 거래만 다시 확보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의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23만 원대 전후면은 크게 무리 없는 매수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28만 원대로 이격을 다시 좀 벌리는 가격대. 특히 한 주봉상의 월봉상이네요. 월봉상의 이제 다음 저항권 쪽으로까지 확대되는 가격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1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현재는 0.43% 하락하면서 23만 1,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탑픽 보시겠습니다. 네, 미스터 코퍼씨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지난해부터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더니 지금 최근에 가장 또 많이 오른 지금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또 업종이나 또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 약세 흐름,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수요가 받쳐준다는 흐름, 이런 네. 쪽이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또 경기 민감 쪽 닥터코퍼라고 그러죠. 네. 예, 어떤 경기 민감의 바로미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친환경 쪽이나 그리고 네. 또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보면 이제 전선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동이 또 구리가 많이 들어가게 네. 되죠.
게다가 또 전기차에도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가장 또 대표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뭐 작은 네. 2구 산업이나 뭐 이런 종목들보다도 어떤 좀 덩치가 있는데 충분히 수혜를 받는 쪽의 종목은 풍산이 맞지 않나 네. 라는 생각 쪽에서 찾아봤고요. 네네. 특히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50%가 넘게 동이나 동합금 소재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네. 게다가 또 잘 아시는 탄약, 방산 쪽의 탄약이죠. 총알입니다. 네. 이것도 동으로 만드나 봅니다. 네, 그런데 봅니다. 네, 네 맞죠? 그렇죠. 네, 군대 네. 갔다 왔습니다. 탄환 보니까 노란색이잖아요. 네. 노란색은 다 동. 아무래도 포함됐겠죠. 그렇습니다. 동메달도 동.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탄약 관련된 쪽에서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네. 작년에 약간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좀 정쟁과 함께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탄약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200억대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한 195%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올해도 한 1,500억대까지 늘어나면서 한 30%는 늘어난다라고 하게 네. 되면 주가가 이를 덜 반영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일단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아직 최근에 기관 매도가 꾸준히 많다 보니까 좀 무거웠던 측면들인데 이를 벗어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PER 한 8.5배 그리고 PBR 0.5배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 않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오늘 좀 오르다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한 32,0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잡고 대응하신 전략들이 좋아 보이고요. 이 저평가를 해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길게 봤을 때 약 한 38,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그동안 보여줬던 낙폭을 생각하게 되면 회복이 더 먼저가 아니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9,000원대로 바라보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자 풍산 현재 32,900원 선에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9,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 함께 보시죠. 네, 일본의 르네사스 그 공장 지금 그 지진 때문에 지금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더욱더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기사에 나왔던 르네상스가 아닙니다. 네, 르네사스입니다. 르네사스죠. 네, 네. 저는 오탄 줄 알고 계속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얘기 계속 네.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메모리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호황. 그렇죠.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쇼티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도 앞으로 구하지를 못해서 차량도 못 만드는 현상이 네, 나오는 네. 쪽에서 또 이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또 유수의 기업들이 이를 좀 투자하지 않을까로 네. 바라보고 있는데 수익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만큼 지금 시설 투자를 해서 또 앞으로 한 뭐 1, 2년 뒤에 어떤 공장이 완공되게 돼서 나오게 되면 좀 늦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분간에 이런 쇼티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혜를 어떤 종목들이 보겠느냐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가 해성 DS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쪽이 한 매출의 72%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리드 프레임, 즉 IC 칩을 둘러싸는 게 프레임이죠. 예, 이런 쪽에 대해서 가장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서버용 D램과 관련된 쪽에도 같은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 한 6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는데 올해도 한 20% 가까이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계속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를 좀 여유 있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주가가 어느새 또 한 5%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한 38,000원대 정도로 매수가를 잡아가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아마 점진적인 우상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네. 1차 목표가는 42,000원, 2차로는 한 45,000원대 정도까지 신고가 영역을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3,500원대로 박스권 하단부가 깨지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 시간 여유 있어서 짧게 좀 부탁드릴 게 네. 사실 대형주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 사실 네. 요즘 수익률 많지 않아서 조금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여긴 차량 반도체 관련해 중소형주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보기에?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고요. 앞으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또 대표적인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알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쪽도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동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기회 요인들, 특히 상승률을 보게 되면 전고점대를 아직 돌파 못하고 좀 묵직한 모습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눌림 목적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탑픽인 이슈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